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9월 11일 12시 반 막 지나고 있네요. 자, 오늘장 승부주, 네, 3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아까부터 1, 2부에 이어서 뭐 계속 청취를 해주고 계신 분들도 반갑고요. 3부 순서에 또 맞춰가지고 발걸음을 해주신 분들 더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오신 김에 뭐 가볍게 손놀림부터 하고서 시작을 할까요? 예. 시작부터 무리하지만 제가 오늘 역대급으로 세 번째 이거 넥타이 메고 왔잖아요. 제가 넥타이 맨 날은 뭐가 심상치 않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예, 오늘 아침부터 넥타이 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넥타이 안 메고 할 때는 그냥 소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넥타이 메고 오면은 이거 무슨 일 있다. 예. 경사 났다. 뭐 잔치가 벌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얘기 드리는 제가 뭐 절대적으로 제일 나이가 많은 축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진행하는 입장에서 네, 형이라고 생각하고 형이 기분 좋으면 뭐 생각지 않았던 것도 막 이렇게 머릿속에 돌다가 입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오늘장 승부주 예, 3부 순서 기대 잔뜩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대박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뭐 우리 이제 인사하면 이제 그만 보고 예, 요새 어디 가면 댓글에다가 맨날 저를 스맥 아저씨, 스맥 아저씨 이렇게 예. 제가 무슨 빼떠리 아저씨 뭐 동생도 아니고 맨날 스맥 아저씨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도 뭐 어김없이 스맥은 23%대 지금 현재 올라가지고 6,000원대 중반까지 진행이 됐네요. 예. 이 정도면 스맥 아저씨라고 할 만하죠. 예. 뭐 백종원 씨처럼 유명하거나 갑부는 아니더라도 예, 사투리 써서 얘기할 정도 될 정도면 예, 이 정도면 스맥은 와 김동엽 예, 전문가가 그래도 옛날부터 얘기했던 꾸준한 예, 상승을 뭐 예상했던 종목 중에 하나 이렇게 이것만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건 아니지만 요새 보면 가장 출중한 예,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오늘 이것 때문에 넥타이 맨 거 아니고요. 예, 조금 있다가 더 놀라운 예, 반전이 있었다는 거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추집 중. 근데 좋아요 버튼 오늘 저 지금 진행하는 초기에 한 100개 이상 안 올라오면은 어, 잔치집 분위기가 싸해진다고 생각하고 예, 얘기할 것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좋아요 버튼 열심히 눌러주십시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오늘 우연히 걸려서 첫 걸음 해 오신 분들도 이제 뭐 3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경제 유튜브 1, 2, 3부, 4부까지 열렬한 구독자가 되겠다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도 뭐 우리 박한선 대표님이 또 열강을 해주셨습니다만 끝판에 한 1, 2분 들어와서 듣다 보니까 마치 제가 얘기하는 내용에 뭐 에피타이저식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또 했던 내용들을 또 재방송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도 되긴 하지만 어차피 한창 인기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는 사실 방송에서 뭐 일관되죠. 어떤 사람도 나와서 이거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니. 거 봐라. 이거 되는 대로 내가 얘기한 대로 되지 않느냐. 사실 이렇게 유행처럼 유행가 가사처럼 막 누구나 나와서 예전에 내가 다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쯤 되면 사실은 예, 안타깝게도 정상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곤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전문가님들 포함해서 뭐 카톡에서 리딩하는 인간들 포함해서 그 한 7-8개 되는 케이블 방송에서 전부 다 로봇 얘기하고 뭐 비만 치료제 얘기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로 그거 임자들은 아마 그런 생각할걸요. 예. 야, 이제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로봇하고 비만 치료 쪽으로 몰릴 테니까 이때 싹, 예, 딱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예. 왜 아니겠어요? 항상 시장의 사이클이라는 게 맨 처음에 로봇주 외칠 때는 아무도 듣지 않다가
그래서 로봇즈 바람도 불고 뭐 연초에 레인보우 한번 난리치면서 큰 상승이 있었지만 "로봇이 실적이 어딨니?"라고 해 가지고 봄에 또 뭐 조정도 거치고 이런 모습 보이다가 최근에 또 급상승 나오는데 이제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예 마치 여러분들 외출할 때 로봇 하나쯤은 데리고 다닐 것 같은 세상이 온 것처럼 예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바로 유행이거든요. 예. 우리 웰1 님이 같이 하고 싶다고요? 뭘요? 식사를요? 예. 아직 밥 안 먹었으니까 이따 뭐 2 시까지 한경 앞으로 오시든가요. 네. 식사를 같이 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자 좋아요 버튼은 예 상식이자 필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시간에 90분 동안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제가 소리 지를 때 뭐 호응 좀 해 주시고 네 좋아요 구독 버튼 하나 살짝 눌러 달라는 거 말고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슈퍼챗을 쏘라고 하기랍니까? 스맥이 더블을 갔으니 여러분들 계좌 수익 나신 거 5% 쯤은 더 저 떼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예.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흔히 말해서 약을 팝니까? 여러분들한테. 예.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일로 오세요." 이렇게 꼬시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음 날수로 보면 한 100일 된 것 같은데요. 약 3 개월 전부터 묵묵하게 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지켜가면서 제 나름대로의 시장과 종목과 섹터에 대한 뷰들을 열심히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뭐 제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자기 만족이 중요하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들 좀 풀어 나가겠습니다. 뭐 스맥이라고 하는 뭐 우수한 종목의 상승은 인제 현실이 되었습니다만 뭐 이것만 또 계속 바라볼 수는 없고 우리는 또 계속 새로운 걸 추구를 해야 되니까요. 자 앞서서 우리 박한선 대표님도 바이오랑 로봇 얘기 많이 해 주신 걸로 예 기억하는데 뭐 저야말로 뭐 제가 할 줄 알고 얘기하고 늘 그랬던 부분이 이쪽이라서 뭐 다른 거 뭘 하겠어요. 바이오랑 로봇 얘기 또 여러분들한테 심층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는 사실은 아까도 초반에 그냥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제 뭐 '바이오랑 로봇 지금이라도 들어갈까요?' 인제 이럴 걸 따져볼 때가 아니라 갖고 계신 분들이 어 진짜 어떤 거를 지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때냐면은 제가 공교롭게 오늘 밤 11 시부터 우리 한국경제 그 대박천국 그 저녁 방송 시리즈가 있는데 여기 오늘 제가 새롭게 코너를 맡아 가지고 출연을 합니다. 이런 홍보를 여기서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11 시 예 월요일. 근데 여기 예 코너명이자 프로그램 제목이 뭐 제가 계속 외치는 예 베스트셀러라고 해요. 베스트셀러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왜 베스트셀러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사실 뭐 "이런 종목 있으니까 사 보세요." 이런 얘기는 쉽게들 많이들 얘기하고 아주 가볍게 얘기 잘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 다 된 것 같으니까 파세요."라는 얘기는 참 못합니다. 그건 전문가 할아버지가 돼도 잘 못해요. 가는 종목이 목표가까지 올라오면 증권사들이나 뭐 전문가들이나 하는 얘기들이 전부 다 똑같아요. 예 "목표가 올릴 테니까 더 갖고 가죠. 이거 한창인데 왜 팔아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인제 예 절정의 순간이 지나면 그때 팔 걸 그랬는데." 이렇게 보통들 가고 또 클라이막스를 넘어 가지고 결국은 예 "더 터지기 전에 팝시다." 이런 식으로 가게도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 뭐 흔히 말해서 뭐 그 진주가 많아도 깨어야 보배라고 팔지 않고 평가 이익으로 많이 난 잔고는 저는 절대 쳐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할 때 저는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파셨어요?" 예. 팔았으면 인사해도 돼요. 근데 안 팔았으면 저한테 인사하지 마세요 그래. 예. 안 팔면 내 돈 아님. 내 돈 아니죠. 지금 스맥으로 따블 났다고 좋아하셔도
그건 전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파셔서 아까 6,100 원이나 6,200 원에 설사 파셨더라도 파신 분들은 충분히 축하드릴 만한데 지금 6,600 원이 너무 즐거우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안 팔고 계신 분들은 저는 축하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팔아야 내 돈이에요. 예. 상한가 갔다가 마이너스 나는 종목이 허다한 게 지금 세상인데 지금 순간적으로 플러스가 났다, 뭐 20%쯤 올랐다,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어. 주식이라는 데가 원래 무서운 데인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지금의 이 순간을 내 돈으로 픽스 시킨 게 아닌데 함부로 좋아해요. 예. 아까도 제가 아까 매매 아침에 좀 리딩을 했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잠깐만요. 아침에 되게 좋아 보여 가지고 예. 매매를 아침에 요거 정해진 가격대면 한번 해 보자라고 해 가지고 아침에 매매했던 종목이에요. 예. 이 종목인데 네오팩트라고 아침에 그 주말사에 나왔던 기사 중에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뇌와 컴퓨터 간의 그 연결, 뭐 한마디로 인제 뉴럴링크죠. 예. 뇌와 컴퓨터와의 연결. 이거 마 앨런 머스크도 좋아하는 예. 그거의 기술 표준을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기획을 하게 됐다라는 기사가 나와 가지고 이 뉴럴링크 찾아보면 사실 네이버나 이런 데 뉴럴링크 관련주 찾아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종목이 이 네오팩트라고 회사 자체는 되게 부실하고 쬐꼬만한데 이쪽으로는 뭐가 특화되어 있는 사업이 있다 그래 가지고 늘 뉴럴링크 얘기 나오면 이 종목이 튑니다. 오늘 아침에도 4% 시작해서 잠깐 보합까지 찍었다가 17%로 올랐어요. 예. 아침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17%에 아까 정적 걸리고 난리까지 쳤는데 현재는 4.7% 마이너스예요. 아까 15%쯤 올랐을 때는 '와 저거 상한가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뛰어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그래서 이거 보합까지 다시 내려오는데 회원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다시 사야 되냐."고. 그래서 "아니요. 절대 사지 마세요." 예. "이거 한번 아침에 갔다 왔는데 설거지할지도 모르는데 이걸 왜 사요?" 이러고서 절대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 확인 문자까지 드리면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 왔는데 오는 사이에 보니까 뭐 보합 밑으로 훨씬 더 밀렸네요. 야 이거 아까 뭐 보합에 잘 사서 17% 올랐을 때 순간적으로 너무 '쾌재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겠지만 지금 보면은 '와 그때 안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오히려 등골이 오싹한 그런 느낌입니다. 종목이 뭐 늘 안전하고 뭐 따박따박 계단식으로 가는 애들도 있죠. 예. 그렇게 아주 착한 애들도 있지만 지금 시장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쪼끔 비속어 같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한마디로 지랄 맞잖아요. 예. 변동성이 어마무시합니다. 뭐 마이너스 나다가도 갑자기 두 자릿수 올라가기도 하는 좋은 예들도 있지만 오늘 아침에 대표적인 게 예 지난주 금요일 날 분위기 굉장히 좋았던 철강주들 아닌가요? 시간의 종목들의 지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상한가 종목들 빵빵 있었는데 이 녀석들 아침에 플러스 출발했다가 전부 다 음봉 아니면 지금 마이너스급 이런 식으로 후퇴가 됐어요. 중국 그 철강을 대상으로 해서 유럽과 미국이 고율 관세를 매길지 모른다라는 걸 검토한다는 기사가 금요일 날 낮에 나오면서 일부 빠른 철강주들이 상승을 크게 도모를 했고 그 여세를 몰아서 시간에 많은 종목들을 한 10여 개 이상을 최소 5% 에서 상한가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침에 이 철강 뉴스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오늘 아침에만 반짝할 거니까 절대 따라 붙지 말아라."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역시 아침에 좀 알람을 드렸던 섹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뭐예요? 예. 요소수. 요소수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가 인제 맨날 이게 유튜브로 만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목요일 날 시간에서 막 상승 종목이 쏟아졌죠.
예, 중국에서 요소 수출 제한한다 그래 가지고 '와 이거 우리나라 이거 어떡하지? 또 2년 전에 그 요소수 대란이 재현되는 건가?' 뭐 이런 시각들 때문에 당연히 목요일 날 시간에서 빵빵 터졌으니까 금요일 날 뭐 초급등으로 시작될 만했고 일부 금요일 날 오전에 상한가 친 것들까지도 나왔습니다, 비료 종목들 중에서. 요소 관련된 종목 중에서. 근데 결국 오후에는 어떻게 끝났나요? 상한가 종목들 다 무너지고 10%대 시작했던 애들 다 단자릿수 내지는 뭐 심지어 보합이나 뭐 마이너스까지 흘러간 애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빠르게 발표를 했는데 최소한 연말까지 쓸 자동차용 요소수는 충분히 있어. 2년 전하고는 수입선 다변화도 꽤 됐기 때문에 2년 전에는 중국이 거의 한8-90% 였는데 요새는 한 30-40% 이내로 쪼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중국 쪽으로의 그 요소 관련된 수입선 그 집중도가 많이 좀 완화는 됐다 그래요. 그리고 인제 2년 전에 한번 혼났으니까 당연히 요소수 비축도 좀 해 놨을 거고 당장 쓰는 데는 문제 없어라고 하니까 뭐 사실 일부 주말에 인제 뉴스는 나왔죠. 요소수 또 사재기 이래 가지고 일부 운전자들이 뭐 경유차나 트럭 모시는 분들이 일부 사재기하면서 일부 동났다 뭐 이런 기사도 있긴 했지만 이게 2년 전에 그 멋모르고 당하던 때 인제 파괴력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 금요일 날 아침에도 요소수에 대해서 그랬어요. "야 요소수 2년 전 생각하고 이게 며칠 급등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예 있는 분들은 어떻게 잘 나오시고 신규 매매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오늘 쪼끔 사전에 서설이 길었는데 제가 오늘 밤에 하는 베스트셀러라는 그 뭐 제목을 붙여서 이따가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의미예요. 어 '잘 팔아 드리는 게 우선이다.' 예 여러분들이 뭐 그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잘된 결론일지 아닐지는 또 뭐 사후에 판단을 받아볼 부분이지만 우리가 주식하면서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잘 못 파는 거잖아요. 수익 나도 못 팔아. 손해 나는데 분명히 더 있다 보면 손해가 커졌을 건데 그전에 자르는 것도 못 팔아. 계속 못 팔아서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예 우리 스스로 많이 듣거나 아니면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 파는 데 진심인 사람 왜냐하면 뭐 등산하는 사람들 산에 올라가는 분들한테 그 "산에 오르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우문현답일 수도 있는데 "내려오려고 오른다."라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시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일가를 이루면 뭐 상승할 때 모양 좋죠.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이렇게 고공권이라는 걸 어느 정도에서 찍고 나서 이렇게 수평으로 한 몇 달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도 악유가 없고 뭐 손해 보는 사람 예 이익 보는 사람 없이 그냥 평온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좋은데 우리 주가라는 게 참 희한하죠. 어느 정도 그 리딩을 했던 사람들이나 끌고 갔던 사람들이 뭐 생각지도 않은 가격까지 가고 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순간 지지부진되고 거래량 터지고 예 가격은 또 내려꽂고 안타깝죠. 그 내려꽂기 전날이나 내려꽂은 날이나 그다음 날이나 사실 회사 가치는 별로 변한 건 없을 터인데 가격은 무정하게도 어제가 고점이었는데 오늘 난데없이 한 10% 빠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이 종목에 대한 값어치에 대한 절정의 순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회사 가치 뭐 원래 실제 팩트상의 가치는 변한 게 없는데도 심리적인 가치가 변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장 다 봤다. 여기서 더 갈 거 없으니까 얘는 인제 손을 놔 줘야 된다.' 이 손 놔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주가는 뭐 슬슬 흘러내리게 돼 있는 것이고요. 주가의 생리상으로 봤을 때는 참 안타깝지만 음 '기회 줄 때 팔아야 된다.'라는 예 그런 게 인제 명료해지는 분위기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는 예 뭐 짧게 끊고 나오든 뭐 용기를 내서 길게 가서 뭐 따블을 드시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결국은 '잘 나오셔야 된다.'라는 게 절대절명의 인제 예
원칙이자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뭐 바이오와 로봇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생뚱맞게 여러분들한테 바이오와 로봇 대단하잖아요. 제가 두세 달 전부터 아니면 연초부터 로봇 얘기한 사람 누구 있어요? 솔직히 저는 작년도에도 로봇 얘기만 주구장창하다가 오히려 뭐 작년은 재미가 없었지만 올 초부터 로봇은 정말 진심으로 잘 가고 있는 건데, 제가 뭐 이 넥타이 메고서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제 지난주 방송에 대한 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CEO의 그 자신 있는 인터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누가 성장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시대가 아닌데, 특히 이게 때로 몰려다니면서 의료용 AI 쪽에 관련된 이 양반들은 뭐 어떻게 시리즈가 되는지 계속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더라, 시장에 대놓고. 자기네 엄청나게 성장한다라고. 이거 사실 지난주 초뿐만 아니라 그 전주쯤 얘기 드렸던 내용인데, DR텍 진짜 믿기지 않지만 500억 짜리 뭐 4개나 갖고 있다, 자기네들의 그 기술적인 플랫폼을. 결국 뭐 오늘은 좀 빠지지만 지난주 후반에 DR텍이 뭐 또 한 번 솟았잖아요. 예. 이게 한 5,000원대 정도 내외에서 있다가 7,000원대 중반까지 한번 지난주 목금 시세가 나고 나서 오늘 아침이 고점이었네요. 7,300원대까지 해주면서 마감이 되기도 했고요. 뭐 루닛은 말할 것도 없죠. 루닛은 이번에 제가 지난주 그 화요일 날 말씀드릴 때 금요일 날 페어마켓 있으니까 그런 쪽에 관련주 찾아보면 된다. 뭐 루닛도 당연히 참여를 하죠. 오늘 아마 그 학회가 끝날 터인데, 루닛의 오늘 아침 시세가 역사적인 고점입니다. 27만 9천 원. 예. 뭐 그거 찍고 지금 한 만 몇천 원 밀리긴 했는데, 어찌됐든 루닛도 뭐 대단한 상승을 했고요. 뷰노 같은 종목도 뭐 지난주 내내 흐름이 좋았죠. 예. 지난주 초반에 얘는 또 신고가가 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 또 제5의 이제 4의 종목을 딥노이드라고 얘기하면, 제5의 AI 관련주들은 또 각축이 되게 심한데, 가끔 말씀드리는 것 중에 지니너스 요거 금요일 날 상승이 또 엄청나게 나와서 신고가 치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뭐 엔비디아도 찾아온다라고 또 알려져 있는 노을이라는 종목이 있죠. 노을도 오늘 신고가 내면서 또 강한 모습 나오고 있어서, 의료용 AI 쪽은 뭐 아직 대마도 죽지 않았지만 주변주들이 뭐 불길이 아직도 좀 타오르고 있죠. 의료 AI 아까도 뭐 말씀 주셨지만 비만이라든가 알츠하이머, 탈모까지 제가 4대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이오 테마가 있어요. 지금 암 테마, 치매 테마, 비만 테마, 그리고 탈모 테마까지 요 4테마 중심으로 해서 또 바이오 쪽의 순환매가 계속되는 흐름이라는 건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과연 뭐 허무맹랑하냐?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저런 걸 통해 갖고 돈을 벌 거냐?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솔직히 돈을 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막 올라가는 애들이 나중에 다 성공해 가지고 루닛이 10 년쯤 있다가 막 그때쯤이면 저는 증권계를 아마 은퇴하지 않았을까는 싶은데, 어 그땐 뭐 저한테 욕하려고 그래도 아마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근데 10 년쯤 있다가 루닛이 정말 영업이익 5조 원 회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게 가타부타를 지금 결정 내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CEO의 말을 믿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심정적으로는 '개뻥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뭐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걸 믿고 따르고 시세로 보여주고 있는데 굳이 지금 '저거는 아닌데.'라고 부인할 건 아니에요. 속으로 욕하 그 막장 드라마 욕하면서 시청률 높게 나오는 드라마랑 똑같은 거죠. "저거 말도 안 되는데." 이러면서 시세는 시세로 추종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달라붙으니까 주가들이 저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만 팔짱 끼고 '에이 저것들 뭐 갈 때까지 가 봐야 어차피
본전 올 건데 뭐 맞습니다. 제가 봐선 70-80%의 확률로 나중 되면 이렇게 올랐던 거에 저는 반 이상은 아마 반납을 할 거라고 봐요, 어느 순간에는. 네.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훨씬 이런 거를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맹목적으로라도 "더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다 대고 "이거 뻥인데요." 이렇게 얘기해 봤자 씨알도 안 먹힙니다 지금은. 지금은 어느 시기까지 갈 거냐면 제가 오늘 논점으로 말씀드리는 건 바이오에 뭐 지금 불길이 붙은 뭐 비만 치료제나 아니면 좀 로봇주들이 한창 뭐 오늘도 세게 올라가는데 그것들이 멈출 만한 시점에 대한 뭐 저만의 생각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지 뭐 "그게 당장 오늘이에요."라고 지금 경고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자 하여튼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느낌상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게 그렇잖아요. 저만 나와서 방송 나와서 로봇 얘기할 때는 외롭죠. 제가 제 기억나는데 작년 말에 올해를 조망하는 그런 방송이 있어 갖고 나와서 로봇 얘기했을 때는 로봇에 대해서 콧방구도 안 낄 때예요. 예. 로봇 얘기하면 굉장히 외로웠을 때입니다. 작년 연말이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서 한 1-2주 있다가부터 갑자기 레인보우가 튀기 시작해서 로봇이 지금 뭐 최고의 유행 테마가 됐지만 누구나 처음 얘기할 때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 너무 당연하죠 사실. 당장 안 가고 뭐 있는데 얘기하면 "네가 얘기한 게 맞겠냐?"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지. 뭐 "야 그 로봇 지금 뭐 될 것 같으니까 뭐 저 사람 말 맞다나 좀 심어 놔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100 명이 들으면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예요. 근데 지금 인제 신고가 내고 막 날아가니까 모든 전문가들 집단이 전부 다 이미 몇 달이나 1년 전부터 "자기는 로봇의 진심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뉘앙스들이 많이 나오면 사실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한쪽으로 몰빵이 되기 시작하면 그거는 사실 예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되게. 시세가 급해지고 빨리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 대신 그 수명이 단축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말이죠. 예. 그게 뭐냐면 뭐 그게 올바른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항공기 같은데 아니면 배 같은 배는 좀 아니겠고 뭐 비행기 같은데 만약 정원이 100명 정도 타야 되는 비행기가 있는데 거기 한300-400 명이 탄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뭐 꾸역꾸역 하늘로 올라갔다고 치자고요. 근데 마치 산소가 부족해져 가지고 그 100 명이 숨 쉬어야 될 산소를 300-400 명이 같이 숨을 쉬고 있으면 산소가 빨리 고갈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숨이 벅차는 예. 그게 뭐 흥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 되게 좀 아이러니한 비유인데 제가 진짜로 뭐 이거는 아무 사심 없이 그냥 제가 아는 상식으로만 얘기 드리는 거지만 뭐 그 왜 목을 매 가지고 자살하시는 분들이 자살할 때 보이는 가장 큰 몸의 징후가 뭔가요? 예. 뭐 그런 걸 절대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이유는 없지만 자살하시는 분들의 그 몸의 흔적은 왜 흔히 말해서 오줌을 싼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목을 맬 때 그 느낌이 되게 황홀하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절정의 흥분의 그 순간이 느껴지면서 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실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아닌지는 쪼끔 헷갈리긴 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는 터라. 근데 어찌 됐든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려간다는 건 그만큼 흥분 지수가 높다라는 거고 숨이 가빠진다는 얘기가 돼요. "이런 종목 안 사면 큰일 난다." 흔히 말해서 그게 뭐예요? 유식하게 얘기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예. 나만 없으면 바보 되는 것 같은데 포모. 뭐 나만 로봇 주식 없으면 소외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약 2년 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들었던 느낌. 그러니까 96,000 원을 순식간에 가는 흐름이 나왔었고 그 2021 년도 초반에 있었던 그 1월 달
열흘 동안 장세 엄청나게 뭐 7-80포인트씩 맨날 올라가던 그런 장세의 어떤 흥분 지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로봇주들에 서서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어느 로봇도 현재 20%씩 올라가야 될 정도의 절정의 호재가 나온 종목이 있나요? 오늘 아침부로 지난 주말 사이에 금요일 장 끝나고 오늘 사이에 그런 흥분 지수가 불어일으킬 만큼 그런 것들이 있나요? 오늘 단지 까놓고 말해서 로봇이 올라가는 거, 예, 두산 로보틱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기간 수요 예측 하는데 레인보우가 지난 주말부로 4조를 만들어 놨는데 레인보우보다 영업 실적이 어떻게든 더 나오고 있는 두산은 도대체 얼마짜리가 돼야 정상인 거야? 이제 이런 비교를 하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이제 다음 달인가요? 상장 앞두고 있고 오늘 기간 수요 예측이 굉장히 뭐 인기를 끌게 될 거 아닌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두산 로보틱스가 원래 지난주만 하더라도 몸값을 뭐 1조 5천억 내외 이렇게 봤는데 야, 더 훨씬 영업 뭐 수치가 적은 레인보우가 4조 하고 있는데 두산이 이러다가 따따블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공모가 상장 첫날에 맥시멈 바운더리가 400%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모가 상단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6,000원인데 뭐 이를테면 정말 뭐 10만 원짜리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포모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리 투영되고 있는 것이 두산으로 지금 자리를 옮겨 붙었고 예. 뭐 레인보우를 비롯해서 오늘 또 아까 우리 박한선 대표님도 열변을 토해 주셨습니다만 로봇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 관련주들까지 지금 확산이 되면서 로봇주들 상승세가 아주 뭐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는데 각도가 급해지고 사람들의 쏠림이 심할수록 미인방명이라는 소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인기가 뭐 최절정으로 갈수록 사실 그 시세 그 기간은 짧아진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음. 예. 나름대로 생각은 해서 비유는 들었는데 뭐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널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주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런 이슈도 있었고 제가 지난주에 그 전주 금요일 날 그 반도체 패키징 쪽 그 산업전에 갔다 왔다라고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시간에 양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제가 사진 찍어 온 회사 몇 개 보여드렸었죠. 그 중에 하나가 펜트론입니다. 펜트론 어떻게 됐나요? 예. 제가 넥타이 괜히 메고 나온 게 아니라 펜트론 지난주 목요일 날 상한가 갔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게 월요일, 화요일이었으니까 이틀 만에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하나 음, 그날 같이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레이저셀인데 그거는 월요일 날 말씀드리고 화요일 날 상한가를 갔죠. 바로. 예. 이렇게 또 그 다음 날까지 뭐 9% 추가 상승이 나와서 이게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 장표에서 하나 틀린 게 없죠. 지난주 관심주라고 월요일 시간에 펜트론과 레이저셀을 이렇게 양쪽으로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관련된 리포트도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패키징 쪽이라는 게 사실 맨날 보면 뭐 하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그날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수원에서 그 전주에 하던 걸 제가 조금 늦게 알아서 갔다 왔는데 솔직히 우리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나오는 리포트만 보고서 얘기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귀한 시간이지만 지난주에도 그 송도에서 제가 이거 수요일 날 그 저녁 방송 때 나와서도 말씀드렸다고요. 기판하고 이런 그 산업전 패키징 쪽 산업전을 송도에서 무슨 컨벤션인가 무슨 센터에서 수목금 하니까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좀 한 번씩 가 보셔라. 입장료 5,000원 밖에 안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갔다 와서 그래도 얘기 드릴 건덕
건더기가 좀 생겼죠. 펜트론이나 레이저스를 말씀드려서 지난주에 한 번씩들 상한가를 만드는 효과가 나왔다고 하면 뭐 제가 이거를 끌고서 뭐 몇십 명 몇백 명을 투여해 가지고 만든 효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렸다라는 데 뭐 제 스스로 만족을 하고요. 예. 자, 그리고 지난주에 탈모 얘기 말씀드렸죠. 뭐 상대적으로 부각이 덜 됐다. 비만하고 알츠하이머는 얘기들 많은데 탈모는 별로 얘기들 안 한다. 근데 탈모도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나 20-30대 MZ 세대들이 탈모 쪽에 관련해서 비용을 제일 많이 쓴다더라. 이런 얘기 지난주에 전해 드리면서 하필 또 이 비만과 또 지방 간염 그리고 탈모 쪽의 세 가지 분야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올릭스에 대해서 지난주 월요일 날 리포트 종목 중에 K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이게 K 종목입니다. 월요일 날. 월요일 날 낮에 딱 일주일 전이네요, 시간적으로. 그때 이 말씀 드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올릭스가 오늘은 아마 잠깐 좀 조등모드긴 한 것 같은데 지난주 솔직히 화수목 이 월요일 날 말씀드린 게 요 날이었거든요. 화, 수요일 급등, 뭐 목요일 또 금요일 올라가서 이날 말씀드릴 때가 한 19,000원 정도 내외였는데 지난 금요일 날 고가가 26,000원에 50원 정도 빠지는 거니까 뭐 아무리 적게 따져봐도 한 약 35% 정도? 예. 지난주 내내 오른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뭐 물론 탈모루다가 보다는 비만 쪽으로 많이 좀 회자가 되면서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바이오의 뭐 중요한 부분들 흔히 말해서 해피드럭이라고 얘기하는 뭐 비만과 또 삶의 질을 개선하는 뭐 치매라든가 알츠하이머 그리고 탈모의 현상을 뭐 막을 수가 있거나 개선할 수 있다고 하면이라고 하는 삶의 질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이런 해피드럭스 쪽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또 상승을 이끄는 과정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이것만 하고 해도 제가 넥타이 메고 나와서 얘기할 정도의 상승 그리고 이거 지난주 9월 4일 날 현재 지금과 마찬가지 이거 뭐 화면 속에 제가 또 보이는데 이거 지난주 그 캡처한 거죠. 올릭스 9월 4일 날부로 요렇게 얘기 드렸고요. 하다못해 지난 목요일 날 저녁 때 그 우리 한경의 또 다른 유튜브 인기 방송인 매수자들에 나가 가지고 "뭐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질문에 두 사람이 공이 또 올릭스가 괜찮아 보인다고 얘기 드리고 나서 금요일 날 나름대로의 상승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제 가끔 말씀드리는 지금은 이제 주 섹터지만 뉴스 쪽에 있어서도 지난주에 한번 훑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베를린에서 있었던 그 유럽 가전 전시회에서 삼성과 LG가 전부 다 이런 오두막집의 1인 가구의 모듈러 주택을 모델로 해 가지고 가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 이걸 가지고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던 것이 삼진 같은 스마트 싱스 관련된 종목을 보시든지 아니면 이런 1인 가구에 해당되는 모듈러 주택에 관련된 SY 같은 걸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뭐 오늘 보면 삼진도 지난주 한번 이렇게 급등 사례가 한번 있었어요. 그리고 SY는 오늘 아마 초강세가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오늘 인제 갭발생해 갖고 현재도 뭐 10% 올라 있지만 아까 18% 까지 올라갔었는데 역시 이것도 인제 지난 금요일부로 해서 뭐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무슨 약간 국영 기업 같은 데가 갑자기 여기를 방문을 해 가지고 조인해 가지고 "뭘 해 보자." 이렇게 뭐 제안을 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오늘 초급등이 나오는데 뭐 공교롭게 또 우리 G20 회담에서 우리나라 쪽에서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한 2조 원 이상급의 뭐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사실 반대급부적으로 또 따낼 수 있는 재건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네옴시티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제가 봐서는 주택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것이 모듈러 주택이거든요. 뚝딱거리고 빨리 만들어서 사람들 뭐 입주하고 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일반적인 공법으로 뭐 아파트 올리고 이런 거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당장 천막에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까 LG나 삼성에서 내놓는 그런 개념들에 유사한 그런 모듈러 주택 같은 것들이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게 뭐 비단 우리가 그냥 책상머리에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식선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용이 될 거다라는 관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이런 대표적인 모듈러 주택 관련주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향적인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음 제가 이거 2주 전부터 9 월에 관심주 그래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중국의 유커도 여전히 꾸준하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은 이미 8월 말에서 9월 초에 잠깐 단기적인 절정이 나오고 나서 쪼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추세가 무너지진 않았어요. 제가 중국 유커 관련주 그래 가지고 3 종목 딱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제가 뭐 많은 종목을 남발한 것도 아니고 여기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그때 그래프로다가 3 종목 딱 말씀드린 게 이 롯데관광개발하고요. 이 종목은 지금 단기에는 뭐 며칠 운봉이 나지만 낮은 약한 수준의 그 눌림목 조정 이후에 저는 재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글로벌 SM이 쳐졌네요. 예. 이 종목은 지금 오늘 뭐 다시 반등을 좀 모색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화장품 쪽에서 굳이 지금 대안을 찾자고 하면 제가 VT 말씀드렸는데 VT는 그때 한 2주 전에서 3주 전에 말씀드릴 때보다도 지금 한 30% 이상 오른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신고가가 나왔는데 역시 그 마이크로 니들 성격의 그런 좀 특이한 제형을 가진 피부 스킨이라든가 요런 것 쪽에서 공전의 히트를 일본 쪽에서 치고 있다라는 게 여전히 큰 재료가 되고 있고 여기에 인제 중국이 알파로 붙는다고 하면 훨씬 시세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뭐 AI 쪽의 로봇 관련주로 해서 뭐 다른 많은 로봇주들이 있지만 지금 기세랑 시세가 잘 나올 걸로 예상된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로봇주가 뉴로메카랑 유진 로봇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뭐 현재 꾸준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다른 애들하고 견져 봤을 때 적어도 떨어지진 않아요. 다른 애들 뭐 더 세게 올라 뭐 스맥 같은 애들도 있지만 뉴로메카도 오늘 아까 지연증 막 8%나 10% 정도 상승 나오면서 강한 상승 만들어지고 있고요. 유진 로봇도 지난 뭐 금요일까지 계속 상승이 좋았습니다. 17,000 원대까지 인제 올라가서 뭐 이 급피치를 올려주는데 제가 이 말씀드렸던 게 1차 상승하고 나서 쪼금 쉬어 가지만 2차 상승 나올 만한 자리라고 요 부근쯤에서 아마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9 월에 관심주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원전 쪽은 인제 G20에서도 뭐 세일즈가 가능하겠지만 이번에 또 월요일, 화요일 날 일정을 보면 한 총리께서 지금 체코랑 폴란드 방문하고 있는 일정을 감안해 보면 거기 가서 뭔 얘기하겠어요. 원전 얘기밖에 더 이상 체코랑 폴란드가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지금 추진을 그래도 노력하는 분위기라서 뭐 두산이 오늘 여러 가지 좀 잔치집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3 일째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뭐 장중에 한 5% 이상 오르기도 했었습니다만 뭐 체코발이든 폴란드발이든 원전에 대한 뭐 이슈가 좀 나올 만한 고런 좀 모멘텀이 근접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 지금 조선 쪽도 분위기는 좀 올랐다가 약간 눌림목이긴 한데 카타르발 이슈가 아직 살아 있어서 그게 9월 말이나 뭐 빠르면
조금 늦어지더라도 한 10월 중에는 카타르발 뭐 수주 이슈가 크게 한번 부각이 될 거라는 관점에서 9월 관심주를 요렇게 섹터별로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요런 부분은 아직도 유효하다. 예. 오늘 솔트룩스 그리고 브릿지텍이 지난주에 한번 급등이 있었어요. 예, 한번 있었습니다. 얘가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예, 지난 목요일 날 시가가 12% 올라가면서 나름대로 급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2주 전 지난주 이렇게 말씀드린 이후에도 브릿지텍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한번 용트림은 하고 지금 눌림이 나온 상태고 뭐 9월 달 유망한 섹터나 종목들은 아직까지 유효한 상황이고 오늘 바이오와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드리는 상황인데 제가 그 8월 말에 나갔던 외부 유튜브 815 머니톡에서 변하지 않는 시각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이오와 로봇 중심이다. 어차피 9월 달 시장은. 예. 의외로 리오프닝이 9월 달 후반부에는 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음 로봇에 대해서는 뭐 대동도 최근에 지난주에 한 70% 오르기도 했었습니다만 삼성하고 두산 덕에 로봇주 고공행진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오늘 예, 두산이 올라가는 게 이번 주 그 슈퍼위크 추석 전에 IPO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부터 보통 예, 그 수요 예측을 그렇게 좀 길게는 안 하는 편인데 예, 이번 주 내내 이제 수요 예측을 해서 21,000원에서 아마 26,000원 사이쯤에서 아마 공모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봐서는 이제 이런 거죠. 두산 예. 어디다가 인제 기준을 맞춰야 되느냐인데 약간 비슷한 업태면서도 현재 현업 쪽에서는 인제 실적이 쪼끔 더 우위에 있는 두산 로보틱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레인보우가 4 조급의 몸 덩치가 됐다라고 하는 건 음 상대 비교를 해 봤을 때 훨씬 지금 협동 로봇 시장에서 글로벌 넘버 한 3등 정도 하고 있는 예 두산 로보틱스의 위상을 감안해 보면 아무리 인제 뭐 브랜드 차이가 좀 있긴 하죠. 삼성하고 두산을 같은 예 클래스로 보기에는 쪼금 무리가 있지만 어찌 됐든 로봇 자체의 어떤 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밀리지 않는다고 봤을 때 뭐 심지어는 인제 따따블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공모 그 상장 첫날. 그러면서 인제 오늘 그 몸값을 대신 치르고 있는 게 예 어디겠습니까? 두산이죠. 예. 뭐 두산 지금 네 상한가를 갔네요. 아까 제가 10 시쯤 나올 때만 해도 한 20% 대 초중반에서 막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은 뭐 두산이 그냥 상을 가 버렸고요. 뭐 유사 종목들 많잖아요. 예. SBB도 오늘 뭐 최고가가 나오면서 68,000 원대까지 나오기도 했었고 아까 뉴로메카도 보여 드렸고 스맥도 뭐 오늘 신고가 나옵니다만 인제 오늘 좀 특징을 보면 제가 왜 지난주에 퀴즈 한번 내드린 적 있잖아요. 순찰 로봇 그 11월 달에 지능형 로봇법 예 개정이 통과가 되면 예 지금 흉악 범죄 많이 나오니까 뭐 경찰을 많이 동원을 해야 되겠지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우범 지역이나 인제 이런 데를 좀 순찰하는 그런 순찰 로봇의 스타트업 방송에 나온 그 모델의 회사에 투자가 들어가는 회사가 어딜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답은 안 하셨지만 예 삼익 THK가 그런 기업입니다라고 소개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 쪽에 예 스마트 팩토리 쪽하고 좀 연계가 있는 종목이 또 RS 오토메이션이라고 이 종목은 진짜 눈에 뻔히 보이는 게 오늘 신고가가 났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게 음봉을 냈단 말이에요. 12%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5% 이러면 사람들이 와 10% 넘게 올라가서 뭐 '와 뭐 드디어 뭐 시작하나 보다.' 그러고 막 따라 붙었는데 갑자기 지그시 밟으면서 마이너스 3%로 끝내면 사람들이 멘붕이 온다고요. 이 종목 '야 이게 뭐야 이거. 되는 줄 알고 따라 붙었는데 이거 파이야?' 이러고서 막 금요일 날 급하게 손절치고 나오시는 분들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게 기세가 좋은 종목이 한번 예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세 좋게 올라가다 갑자기 음봉으로 확 밀어버리는 종목이 있어요. 예. 그게 트릭입니다, 트릭. 예. 진짜 뭐 그냥 심각할 정도의 악재가 아닌데 그냥 나도 모르게 '갑자기 시세가 밀리네요.' 이렇게 될 때 당황하기 쉬운데, 그게 '함께 다 같이 가자.'라는 윈윈의 상황들을 원치 않는 어떤 일단의 세력들이 한번 밀어 가지고서 어 찐주주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 흔들려도 끝까지 갈 사람하고 그냥 대충 가나 보다 이러 갖고 붙은 사람들은 내용도 모르니까 한번 흔들리면 후달리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어 이게 뭐야?' 이러고서 인제 뛰쳐나오시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예 그다음 날 더 큰 양봉으로 슬며시 이불 덮듯이 그 전날에 음봉을 덮어 버리고 슛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예. 이건 물론 제가 뭐 100% 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추세가 좋은 애들 중에 가끔 음봉으로 누르는 애들이 있어요, 중간중간. 예. 이렇게 끊어 가지고 한마디로 충성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래도 너네가 예 찐득하게 버틸 수 있느냐.' 이런 거 테스트해 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만 예 끌고 가겠다는 거죠. 예. 자 무슨 얘기들 또 하고 계신가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야, 자 다시 한번 중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테스트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제 얘기 아주 귀 솔깃하게 잘 듣고 계시다 이런 분들은 예 다 같이 한번 예 주목하는 의미에서 시원스럽게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예. 9988 한번 같이 쳐 보실까요? 예. 한번 중간에 점검 좀 해 볼게요. 아 이거 뭐 제 얘기에 대해서 반응들이 없으셔 가지고 이 무관심보다 더 심한 게 없는데. 예. 음. 너는 너대로 떠들어라." 예. 집중해서 들으니까 졸린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는데, 자 9988 한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2만 명 있으신가요? 예. 2만 명 중에 한 5천 명 정도 예 9988 누르면 인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자 열심히 잘 듣고 있는데 다만 예 너무 포근한 목소리로 전달을 해 주셔서 예 채팅창도 조용히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이런 분들 예 9988 살포시 눌러 주시면서 쪼끔 시간이 남으시면 좋아요 버튼까지 한 번 더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 4,500명 정도가 지금 눌러 주셨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 모두가 모두가 저기예요. 예. 자자 예. 인제 됐어요. 예. 이러다가 채팅창이 9988로 해서 이게 뭐냐 은하철도 999냐 뭐 이러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 아 그래서 제가 오후 2시 넘어서면 제 방송을 더 이상 안 하는 게 이러다가 모두 잠들게 만들까 봐. 예. 내용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자극적인데 전달하는 방식이 제가 너무 물러터져 가지고 예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예 소화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무리 부드럽게 전달을 해 드려도 제 내용은 굉장한 클래스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이런 정도로 제 자랑을 할 데가 없는데 최근에 K리포트나 뭐 하다못해 어디 간단하게 뭘 갔다 와서 안내 드리는 것 중에 터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제가 오늘 넥타이 맨 사연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제가 뭐 2년 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K리포트라고 하는 거, 뭐 지난 8월 달에도 제가 3 종목씩 소개해 드린 것 중에 이런 식으로 상한가 종목들 하이로닉이라든가 뭐 디알텍, 사명 같은 류의 상한가 종목이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주말에 인제 뭐 많이들 또 업데이트가 됐죠, 리포트들이. 그중에서 제가 딱 3 개를 골라서 K리포트라고 공유를 회원분들께 해 드렸는데 그중에 한 종목을 당연히 K리포트 중에 K 종목으로 꼽아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요? 예. 드림 CIS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K 리포트의 K 종목이 드림 CIS예요. 오늘 어떻게 됐죠? 상한가 같습니다. 예. 이래서 오늘 넥타이 메고 나온 거예요, 제가. 예. "오늘 잘 찍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예. 하이로닉이요? 빠져도 그거 한순간에 확 치고 올라올 애입니다. 예. 빠진다고 너무 슬퍼하실 이유가 없어요. 예. 빠지면 '어이 이렇게 귀한 녀석이 왜 이렇게 싼 값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 두셔야죠. 예. 어 오늘 보세요. 드림 CIS 지금 모양 보면은 오늘 상한가를 아주 이쁘게 안착을 해서 아침에 아마 제일 빨리 상한가 들어간 종목일 거예요. 뭐 기세가 지난주에 굉장히 잘 갖춰지고 나서 오늘 뭐 리포트 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의료 AI라는 또 공통어가 붙으니까 여지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 출발도 꽤 강한 편이라 19,000원 밑에서 한번 공략해 봐라 이렇게 리딩 시간에 채팅창에 말씀을 드려서 오늘 저가가 18,700 원을 잠깐 보여주고 나서 시작은 19,600 원이었는데 19,000원 살짝 한번 깨지고 나서 그 뒤에 상한가로 쭉쭉 올라가서 22,000 원대 안착하고 지금 뭐 무너지지 않고 강한 수급이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 저만의 뭐 독창성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 내용을 보건대 오늘 아침에 나온 뭐 FM 가이드 기준에 한 40-50개 정도의 종목군들 중에 가장 매력도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빵빵 터지지 않은 의료 AI 쪽에서 뭐 리포트를 가지고 소개를 드리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마 오늘 아침 방송 기준으로 여러 있었을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인제 같이 합을 맞춰서 강한 상승이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어찌 됐든 이런 식으로 아침에 제가 뭐 소개해 드려서 리딩 시간을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기회도 부여를 해 드렸기 때문에 뭐 누구나 얘기해서 상한가를 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침에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경로대로 움직였고 19,000원 밑에서 편입 기회가 있었고 뚫었고 이런 상승이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자 로봇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제 이거 누구나 어디서 진짜 뭐 표현이 그렇지만 이거 개나 소나 다 로봇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예. "로봇 진짜 지금이라도 나 포트에 없으면 사야 돼요?" 이렇게 인제 생각들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지난주 매수자들이나 최근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계속 가니까 계속 담으세요."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바닥에서 사 가지고 웬만큼 먹었으니까 인제 좀 자중하세요." 이런 분들의 부류가 있는데 오늘 시세가 또 빵빵 터지면 자중하라고 한 사람들이 머스키지죠. 내가 일찍 팔려고 그랬는데 이 정도면 됐어요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 10% 20%더 올라가면 그분들 뷰가 또 살짝 헷갈리면서 그게 쪼끔은 남기고 파세요. 뭐 분할해서 파세요. 올라가면 쪼금 기다려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예 전향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시세가 말해 주듯이 다른 섹터 어디도 얘네들을 능가하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인제 급해진단 말이에요. 오늘 뭐 장이 아침보다는 그래도 안정이 돼서 다행인데 뭐 올라가는 게 지금 지수상으로 뭐 뚜렷한 족적은 아니잖아요. 특히나 2 차전지 같은 경우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또 회사 하나가 미국의 우회로 진입을 해 가지고 배터리 공장 또 짓는다고 주말에 뉴스 나오니까 2 차 전지 또 집단으로 좀 안 되는 섹터로 오늘 아침에 흐름이 좀 부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흘러내리는 sek터에 대안 쪽을 찾으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볼 거냐.' 이런 관점이었는데 지난주는 인제 하이닉스가 후반에 또 그 뭐 화해 이슈 때문에 좀 엮여 가지고 약세 흐름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또 약간 뭐 반등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아직까지
하이닉스 자체 이슈가 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게 중론이라서 '미국의 최종 반응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 가지 섹터들을 감안해 봤을 때 여전히 지금은 한마디로 답이 없어요, 다른 쪽이. 그게 중요합니다. 예. 다른 경쟁 상대가 알아서 제풀에 꺾이고 있으니 남은 수급들 시장에 지금 돈이 없나요? 돈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과연 어디로 가서 승부를 볼 거냐라고 하는 것에서 다소 무리스럽고 다소 비싸다라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매매를 계속 강한 쪽에서 놀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크게 지금 달라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네. 지금 뭐 잠시 하여튼 뭐 휴지기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한 섹터이죠. 예. 그래서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더 강하고 힘센 애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뭐 진짜 사자가 뭐 잠깐 휴가 간 사이에 여우가 밀림의 뭐 왕이 될 수도 있다는 듯처럼 사실 2차 전지랑 뭐 로봇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그 어떤 크기나 어떤 세기로 봐서나 해당 기업들의 덩치로 봐서는 뭐 급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뭐 지난주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로봇이 사실 줄 달린 로봇이 어딨어요. 전깃줄 달고서 로봇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결국은 2차 전지류를 쓰는 거죠, 로봇주들도. 지금 뭐 자동차 쪽에 수요가 좀 부진하다 이래서 2차 전지 쪽이 약간 좀 뭐 조정과 내용을 겪고는 있습니다만 잘 생각해 보면 '로봇은 그럼 뭘로 굴러갈 건데.' 이런 관점에서 또 다른 또 2차 전지의 어떤 거대한 사용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2차 전지가 그냥 하염없이 무너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지금은 로봇이나 기타 것들이 아직 그렇게 일상 상용화됐거나 대중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산업용 로봇이야 당연히 전기로 달고 쓰는 거죠. 뭐 닭 튀기는 로봇이 무선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전기로 가는 거니까 특별히 뭐 건전 그 배터리 개념이 사실 필요가 없죠. 근데 인제 뭐 서비스 로봇이나 바퀴 달리고 굴러가는 뭐 순찰 로봇이 되거나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들은 유선으로다가 달아서 전력원을 계속 이어받는 개념이 아니니까 그런 데는 2차 전지류가 또 쓰이게 되는 환경이 앞으로 많이 개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에 대한 관점은 전 그래요. 지금 뭐 두산이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대안 역할로다가 상까지 갔거든요. 사실 이게 여타 기업들 그전에 보면 이 관련되는 자회사가 상장하기 전까지 이 모회사 되는 애들이 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두산 로보틱스 매매하고 싶은데 레인보우급으로 막 크게 덩치가 커질 것 같은데 그거에 인제 그 대안을 이 모회사가 되는 두산으로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상장되기 전까지는 두산이 그 역할을 하겠죠. 근데 인제 상장되는 날 기준으로 보면 고 즈음에서는 인제 모회사 역할은 끝나는 거니까 충분히 아마 그때 되면 고점이라는 게 아마 형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레인보우가 아마 상장 첫날 아마 대단한 변동성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봇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올해 하반기에 테마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로봇의 3 테마. 하나는 뭐예요? 부산 IPO. 두 번째 삼성 웨어러블 플러스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는 지금 이제 딱 나오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세 번째가 인수, 합병. 요거까지 올해 안에 아마 따져 볼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1 단계는 두산 IPO가 인제 10월 초쯤 완성이 되겠죠. 고때 되면 아마 좀 휴식을 가질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인제 삼성 웨어러블 로봇이 아마 연말 전에 나온다고 했을 때 한번 2차 상승이 나올 것 같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뭐 지금 상용화되기는 어렵죠. 근데 아마 한 내년 내후년쯤 되면 뭐 삼성발로 C 모델 나와서 반도체 라인에 진짜 뭐 투입이 된다든가, 테슬라봇처럼 그런 뭐 반향을 한번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인수합병은 지금 지난 봄에 한번 얘기 나왔던 대로 뉴로메카든지 SPG든지 SBB 테크를 중심으로 하는 고런 거리들이 계속 이슈를 몰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로봇은 사실 연말까지 보면 굵직한 재료들로 쉬어갈 틈이 없는 몇 가지 이벤트들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다만 절정의 순간 지나면 이게 뭐 늘 그냥 45도 각도로 올라가는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고비고비가 끝나면 이제 또 제법 쉬고 이럴 단계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두산 IPO가 완성되는 고 시기까지는 절정의 어떤 그 순간을 계속 끌고 갈 거라고 봐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약간 인제 뇌피셜의 아이디어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인데, 저는 이번에 지난주에 그 대동이 포스코랑 뭐 특수로봇 한다 그래 가지고 한 70% 이상 막 상승이 나왔는데, 가만히 따져 보면 이 TYM이라고 하는 이 역시 대동과 거의 사업 구조가 비슷한 회사가 사실 작년도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대동이 더 잘 벌었었는데 TYM이 실적으로 보면 더 우위를 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대동이 지난주에 하도 많이 올라 가지고 시가총액이 대동은 한 4,600억 대 하는데 TYM은 한 2,000억, 2,000 한 7,800억 요 정도. 근데 작년도는 TYM이 더 많이 벌었습니다. 사실 뭐 이런 로봇 이슈만 아니면 이런 시가총액의 역전이 나오기가 힘든 것인데, TIM도 사실 한때는 농슬라 관련주라고 불렸던 대동하고 맞짱 뜨는 양대 그 농기계 맞손이라서 '얘가 그렇게 특별히 가격적으로 뒤처져야 되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당장 이슈가 딱 있는 건 아니더라도 대동의 가치가 적당하다고 하면 정당하다고 하면 'TIM도 올라야 돼.'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한 800억 벌었는데 지금 3,000 억이 안 되는 시가총액은 사실 뭐 농자가 붙어서 그런 거지만 '너무 저밸류화 돼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서 가치를 좀 인정받는 종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바이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인제 폐암학회 끝나면 10월 달에 또 당뇨학회 있고 유럽 종양학회도 있고, 그럼 10월 달에 유럽 쪽 중심으로 해서 학회들, 그리고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치매 치료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발표 일정들 같은 것들이 또 연말까지 쭉 시리즈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과 뭐 알츠하이머, 탈모로 대표되는 요런 해피드럭과 관련된 이슈도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체할 만한 다른 강력한 테마가 나와야 돼요, 얘네들이 끝나려면. 근데 뭐 노보 노디스크가 지금 뭐 스웨덴인가요? 어디 그 GDP를 넘었다고 할 정도로 시가총액이 뭐 뛰어나다. 그게 그 시장 내에서는 뭐 엄청난 이슈일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제3 세계에서 먼 데서 보더라도 뭐 저 회사 하나의 시가 뭐 GD 어떤 시가총액이 한 나라 경제보다도 뭐 높다더라 이런 게 신기하다. 저게 뭐 비만 치료제가 저렇게 많이 팔린다는 얘기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만 어쨌든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 나오고 있는 어떤 특별한 현상 아닙니까? 비만의 어떤 치료제가 뭐 다른 뇌졸중 예방도 해 주고 뭐 먹기만 해도 하여튼 장기적으로 먹으면 한 20%대 이상의 체중 감소를 유발을 시킨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 진짜 저도 이거 많이 먹고 이 약 먹으면 되는 거네 인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식품 관련주를 차라리 사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약간 다 같이 전반적으로 좀 바보가 되는 느낌이긴 해요. 옛날에 약 안 먹고도 살 빼는 방법이 뭐 없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냥 돈을 내고서 운동하고 땀 내고 힘들여서 빼는 것보다는 그냥 좀 억지스럽지만 약 먹고 주사 맞아서 살 빼는 걸 더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돈을 내고서라도. 내가 내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애들이 들어가서 역할을 해 줘서 뭐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니
지금의 어떤 상황들이 한 이제 좀 지나면 '야 야구로는 한계가 있고 역시 덜 먹고 운동해야 돼.' 뭐 이런 플렉스 상황이 다시 올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야구로 희망이 엄청나게 생겼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어쨌든 요 얘기들이 쉽게 물러날 것 같진 않아요. 어찌 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당뇨나 비만 그리고 알츠하이머 그리고 탈모의 이 3 대장 어 바이오 테마도 저는 연말까지는 최소한 유효한 테마라고 봐요. 다만 지금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수 관련해서 반도체가 가야 되는데 뭐 2차 전지가 가야 되는데 자동차가 가야 되는 데라고 하는 당위성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죠. 예.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장이 될 때는 그런 애들이 또 불같이 일어날 거죠. 로봇과 바이오 가지고서 지수가 뭐 코스닥을 1,000을 넘고 코스피가 2,800을 넘고 이러기는 어려운 거니까요. 뭐 지수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수장이 올라올 때는 또 다른 섹터들 기존에 지금 약간 헤매고 있지만 덩치들이 당연히 몰려 있는 그런 섹터들이 부상하는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적어도 9 월장 안에서는 지수 관련주 쪽이나 이제 덩치급 있는 중량급 애들이 갈 만한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충분히 뭐 잘 올라가지만 사실 뭐 10조 대 이런 그 기업들에 비해서는 약간 이제 미니멀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그런 장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금 뭐 제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뭐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도 대표적으로 소개해 드렸던 종목이지만 최근에 지난주에 요거 말씀드렸던 이 패치제 또 다른 제형이죠. 주사를 맞거나 뭐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좋죠. 먹는 걸로 해서 지난주에 히트친 게 뭡니까? 대화제약이 있었죠. 경구용 항암제 얘기하다 보니까 대화제약이 지난주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비슷한 효능이면 훨씬 더 안 아프게 낫기를 바라잖아요. 저도 이슬직고하지만 저도 한 20몇 년째 당뇨 환자예요. 저 지금 처방받아서 하고 있는 게 뭔데요? 매일 아침 제 배에다가 인슐린 주사를 놔야 됩니다. 예. 매일 그거 맞으면 살이 부풀어 오르기도 하지만 맨날 그거 혼자서 주사바늘 몸에다가 투여한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막 귀찮으면 막 넘기고 막 이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수치가 잘 관리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비슷한 약물인데 먹는 거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하다못해 반창고나 뭐 패치식으로 붙여 놓으면 서서히 뭐 약물이 투여돼 가지고 주사랑 비슷한 효과가 나옵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훨씬 그런 걸 선호하겠죠. 그래서 지금 기존 약물의 어떤 제형이 있는데 그거를 뭐 매일 주사 맞는 거에서 일 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런 이제 방식이 나오거나 패치제 형식의 방식이 나오는 걸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죠. 기왕이면 덜 아프고 고통 없이 약물을 투여받고 싶어 할 거니까요. 뭐 먹는 게 제일 맞다겠지만 먹는 거는 또 이 소화계통으로 그냥 흡수가 되는 과정이라 이게 그만큼 좀 전달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긴 해서 몸으로 바로 좀 투여가 되는 쪽으로 보면 이런 마이크로 니들 방식의 아 미세 바늘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투여가 되는 그런 방식을 고통 없이 좀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의 수요가 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고런 종목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라파스거든요. 라파스가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아주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제형 쪽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이 논해지기 시작할 때 요런 제형도 분명히 이슈가 한번 나올 것 같아서 요런 거 종목 한번 뭐 오늘 당장 사시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아침에 한 30분 1 시간 거래될 때 유달리 거래가 한 평소 대비해서 3배 내지 5배 정도 상승하면서 나오는 날이 생길 거예요. 그런 날 잘 유심히 보셨다가 쫓아가시면 굉장히 부가 한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시장 기상도 면에서는 뭐 오늘 장도 사실 뭐 세게 달아나거나 아까 아침에는 또 잠깐 지금 지수만큼 마이너스가 나기도 했었는데
뭐 지난주에 역시 글로벌 시장을 뒤덮었던 건 유가의 상승과 또 유가 상승이 만드는 금리의 재상승 확률이 커지는 부분,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좀 컸다고 보는데, 아직 이런 것들이 뭐 해결되거나 이런 기미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유가에 대한 목표치가 그렇게 상단이 엄청나게 높게 열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너무 걱정하셔 가지고 유가 때문에 뭐 금리가 앞으로도 한 두세 번 이상 올라갈 거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요. 9월 달 장세가 원래 계절적으로 늘 좀 약세였기 때문에 "거 봐라. 9월 달 약세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치 좀 순응이 된 거죠. 9 월은 원래 좀 안 좋은 달이었어. 그러니까 알아서 제풀에 뭐 힘차게 치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방어 기제를 보이거나, 예, 세게 가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터는 기회로 뭐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많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뭐 하여튼 제가 받은 지금 현재 느낌은 내년 봄까지의 어떤 절정의 장세 전에 마지막으로 시장이 도약하기 전에 어떤 눌림목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늘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내 뒤에 뭐 보찜처럼, 예, 짊어지고서 다니는 상황이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빠질 때마다 계속 사면 되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슬슬 빠질까 말까 막 궁리를 하고 있는데 더 살 돈은 없고 담 거는 거의 다 났고 "어떡하노?" 이런 건데, 개인들은 늘 그랬지만 사실 빠져도 쉽게 빠져나오진 않습니다. 뭐 많이 내렸는데 어떻게 나와. 그냥 버티는 게 최선이죠. 그래서 늘상 이럴 때 뭐 저희들이 제시해 드리는 적절한 해답이라고 하는 게, 예, 알량하지만 잘 버티세요죠. 예. 내 종목에 대한 의심이 없으시면 미수랑 신용 쓰지 말고 그냥 버티기만 하세요. 이게 늘상 말씀드리는 솔루션의 대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이번 장도 결국은 뭐 추석, 예, 전까지는 그렇게 뭐 화제성이 높은 시장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든 버텨야죠. 예. 자, 그리고 뉴스는 이제 화해 이슈가 앞으로 어떻게 풀릴까인데, 일단 뭐 우리나라 인제 삼성과 하이닉스 공장의 중국 부분, 거기에 장비 반입되는 부분이 인제 예외를, 예, 작년 10월 달에 받았는데, 이 하이닉스 디램이 화이펀에 쓰였다라는 게 미국 쪽에서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예, 장비 반입에 대한 유예가 연장될지 아니면 멈출지 이런 부분이 좀 첨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소수에 대해서는 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2년 전만큼의 어떤 지금 압박감은 아니다. 그리고 일부 뭐 사재기가 뭐 주말 사이에 좀 있었다고 하지만 당장 뭐 없어서, 예, 끌어올 데가 없다 이런 식의 상황은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소수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연속성에 대해서, 예, 너무 추려 뭐 집중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해석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예, 철강 쪽 분야도 지금 글쎄요. '도입을 논의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아침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철강주들, 예, 강세가 좀 나오곤 했는데, 아직 도입을 논의하는 단계잖아요. 도입을 한다도 아니고 도입을 할까 말까를 논의를 해 볼까 말까 하는 뭐 그런 정도의 지금 약간 말장난 같은 분위기인데, 그래서 저는 요 이슈에 대해서 철강주가 반응 나오는 것도 저는 오늘 아침에 뭐 지난 금요일 상승과 시간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이제 꼬셨다고 생각하는 거고, 오늘 아침의 분위기는 뭐 그렇게 강하게 출발한 다음에 뭐 상승 빵빵 뚫어 주고 이럴 장은 아닌 것 같으니까 연속성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일단 그런 분위기예요. 일단 흘러가는 건 최근에 뭐 중국 관련해서 요소수 이슈도 그렇고 철강 이슈가 나왔지만 그냥 아주 단발마적인 상승인데 그다음 날 하루 종일, 예, 이어가지는 않는, 예, 오히려 뭐 지난달 그 중순에 빵빵 터졌던 뭐 맥신이나 초전도 테마보다도 못해요 지금. 예, 흘러가는 방식의 어떤 전개 방향이나
그 연장되는 시간의 이 타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뭘 '오 이거 대단해.'라고 생각하고 '이거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야.'라고 생각하고 그러고서 접근하셔야 이게 큰 부가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라도 잡으려고 개울에다가 또랑에다가 그물을 치고 기다려서 이게 내 순서가 돼서 걸리면 이게 뭐가 먹을 거를 찾았다 이럴 수가 있는데, 야 저기서 뭐가 뛰어다닌다 그래 가지고서 거기다가 뭐 낚싯줄 던지고 뭘 던지고 이래가 투망을 던지고 이래 갖고 하려 그래 봤자 이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여 가지고 제대로 씨알이 있는 애들이 잡히지 않는 그런 장세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뒷북 치셔 갖고서는 답이 안 나오는 장세예요. 그것보다 우리가 100 킬로로 따라잡으려고 막 운전을 해 갖고 가잖아요. 쟤네들이 한 120, 130 으로 달아나고 있으니까 그 간격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막 뭐 잡으려고 막 손을 뻗어도 잡을까 말까 하지만 계속 잡히지 않는, 잡아봤자 또 약간 빈수레가 되기 쉬운 그런 거, 그러니까 끝물 이런 투자가 되기 쉬운 그런 장세니까 최근에 몇 가지 슈팅으로 나오는 시간의 종목들이 그다음 날 아침 20-30분 넘게 강세를 이어지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좀 패턴도 기억을 하셔 가지고 시장이 요거 아주 그냥 초단기로 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시각을 여전히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9 월달이라고 하는 게 전통적으로 좀 뭐 '리스키하다. 월별 수익률이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유독 사실 제가 몇 년치를 지켜봤어요. 지난 코스피의 9 월달 궤적을 한 7-8 년치 보니까요. 최근 한 3-4 년치 기준으로 보면 참 희한하게도 한 9 월달에서 요 10 월달이 다른 월에 비해서 근데 유독 좀 약하긴 약합니다. 그 지수발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하여튼. 물론 한 7-8년 전에는 뭐 9월 달도 넉넉하게 가던 달도 있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통계값의 해석이 쪼끔 다르긴 합니다만 뭐 미국의 S&P나 뭐 다우 지수의 9월 달도 뭐 40 년치 20 년치 평균 내보면 월별 수익률상 가장 좀 불리했다고 얘기하는 게 그 특별한 어떤 기업들의 뭐 채권 만기나 국채 만기 같은 것들이 또 특별히 몰려 있는 게 9 월이기도 하고, 많은 한계 기업들이 또 하필이면 9월 달에 뭐 그런 이슈가 터졌던 예들 때문에 늘 문제가 터지는 건 9 월이었어 인제 이런 통념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9월 달을 어떤 뭐 진짜 병아리가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승화의 달로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풀에 꺾여 가지고 '나도 조심 모드로 있어야지.' 이렇게 다들 생각들을 하고 이러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9 월이 늘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그냥 "9 월 달은 그랬대."라고 하는 게 어느덧 학습 효과가 돼 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알아서 조성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지금 이제 55분 돼서 제 얘기를 좀 이제 거두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시간상으로 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환경 유튜브 제가 어느덧 30 번째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난 게 얼추 뭐 연휴를 감안해서라도 석 달에서 한 넉 달 정도 사이쯤 되면서 30 회까지 진행하는 순서가 되었는데 적어도 뭐 처음에 헤매고 그랬던 거에 비해서는 제 스스로가 느끼는데 이 시간에 뭔가 제 스스로도 이런 생각과 말씀드리는 경로를 차분하게 정돈할 수 있는 시간들로 계속 좀 진화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하반기나 8월 달, 9월 달에 핵심 섹터로 말씀드렸던 섹터들이 제 느낌과 뭐 제 주장대로 그래도 시장에서 뭐 제 얘기를 반영해서 간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반영되는 부분들에 대한 예상치들을 그래도 의미 있게 해 드렸다라는 데 제 스스로 좀 의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추석 연휴가 인제 길기 때문에 그 앞뒤의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항상 제가 예전에 한 20-30년 동안 통계를 내 보면 긴 연휴 이후랑 이전이 우리 시장은 좀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연휴 전에가 좀 별로였으면 연휴 이후에가 좋았고, 연휴 전이 화끈했으면 연휴 이후에는 좀 쉬고 이런 분위기인데, 글쎄요. 지금 한 열흘 정도 남은 연휴의 거래일 기준으로의 시장 분위기는 좀 애매합니다. 신고가 종목들도 여러 개 터져 갖고 뭐 이걸 즐겨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보다 더 좋은 장세도 없는데요.' 이렇게 느끼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전반적으로 뭐 시장 지수가 가두리 상태다 보니까 '시장이 재미없다. 내 건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연휴나 빨리 지나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전후가 좀 맥락이 달라진다라는 거, 제가 충분히 좀 생각을 해 봤던 분야이기 때문에, 뭐 고런 해석에 따라서는 뭐 오히려 연휴 이후에 좀 시장이 패가 풀리려나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내일 인제 화요일 순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석 바로 인제 연휴에 우리가 좀 따져 봐야 되고 주목해야 될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는 내일 한번 또 종합적으로 소개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11 시 대박천국 3부 방송 여력이 되시거든 밤에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좀 새로운 시각과 각도에서 또 프로그램을 전개를 해볼 거니까요. 이따 시간 되시면 11 시 한국경제TV도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고, 내일 또 12시 반에 3부 순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스토리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4부 순서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